안녕하세요. 김영란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10월 3일이 되겠습니다. 자, 10월 3일도 큰 의미 있는 날이죠. 바로 개천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 개천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누누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간에 있었던 방송 내용을 공유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단지 근데 오늘이 또 우리 현대사에 어떤 소사가 있었나 살펴보니까 바로 오늘 포항제철이 기공식을 가졌던 날이더라고요. 포항제철하면은 우리나라 근대화의 이제 상징이나 다름없죠. 경부고속도로와 포항제철. 우리나라 근대화의 상징이다, 랜드마크다라고 뭐 랜드마크라고 얘기해도 뭐 손색은 없겠죠. 포항에 있는 이제 제철소. 결국 이게 이제 광양제철소까지 이렇게 확장이 이제 되죠. 예. 그만큼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의 쌀이라고 하는 이제 제철, 그 기술을 배우고 익히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해서 정말 대한민국을 이 제철의 강국으로 만든 그런 역사적인 첫삽을 뜨는 그런 날이라고 봐야 되겠죠. 기공식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바로 공장을 짓기 위해서 이제 삽을 뜬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런 의미에서 10월 3일 개천절이면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포항제철의 기공식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그다음에 포항제철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또 포항제철이 어떤 역할을 우리나라의 산업화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철 기공식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포철이 기공식을 했던 얘기는 이제 포철이라는 커다란 공장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저 삽을 떴다는 얘기죠. 기공이라는 게. 그것이 1967년 10월 3일, 오늘 개천절이네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포철이 창립이 되죠. 창립이 되기 이전부터 이제 뭐 조직도 구성해야 되고 건물도 뭐 줘야 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선제 작업이 필요한데 그 선제 작업을 바로 이제 오늘 시작했던 얘기입니다. 1967년. 그다음에 그 다음에 1968년 4월 1일 날 포항제철이 이제 창립이 됩니다. 그리고 어, 신포스코 창립이 되죠. 이제 이게 조직이 이제 계속 확대되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서 또 뭔가 포항제철의 패러다임이 변하는 그런 시점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점에 어, 그 이제 새로운 이름이죠. 포스코. 지금 현재는 이제 포스코라고 부르죠. 포철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래서 포스코로 이제 개명을 하면서 이제 새롭게 창립을 한 것이 바로 2022년 3월 1일, 3일절이네요. 최초 창립일은 만우절, 기공식은 개천절, 그리고 어, 신포스코 창립일은 3일절 이렇게 되네요. 그 절마다 기념, 만우절은 기념일이 아니죠.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죠, 만우절은. 자, 포스코는 주식회사 포스코. 포스코는 포항 아이언 앤드 스틸 컴퍼니 리미티드의 약자네요, 포스코. 네, 우리나라의 철강 회사입니다. 이거 뭐 모르는 사람 없죠. 네. 본사는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261번지 괴동동에 위치를 하고 있다. 그다음에 1965년 한일 기본조약, 즉 한일 협정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한일 기본조약에 따른 일본 정부로부터 우리 정부에 대한 경제 원조 자금 등을 통한 자본을 바탕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주선으로 1967년에 이제 설립이 됐다. 라는 얘기겠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건물을 짓기 위해서 기공식을 한 거예요. 뭐 단순한 건물은 아니죠. 사실 제철소를 이제 짓는다라면 이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죠. 1973년 포항시에서 조업을 개시를 했다. 네. 음, 포항에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당시 세계 톱 클래스의 일본 기업 3사, 야하타 제철과 후지 제철, 현 일본 제철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본 강관, 현 JFE 홀딩스의 기술을 공유하고 급속히 발전했다. 음, 그렇다는 얘기는 사실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철강 산업에 대한 기술이 우리가 이렇게 이제 깊숙하지 못했던 거는 사실이죠. 그 이전에 이승만 대통령 때 세운 철강 회사가 인천제철인가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 정말 그야말로 포항제철 같이 전 세계적인 규모의 제철 회사가 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얘기죠. 기술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남겨놓고 간 그런 시설에서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일이었을 테니까 굉장히 제한적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 포항제철이 이제 들어서면서 일본 기업에서 어, 그 제철에 관련된 회사들이 기술을 상당히 많이 공유를 해줬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현재 포스코는 포항시와 광양시 두 곳에 제철소를 두고 있다. 음, 포항제철이 있고 광양에도 그 제철소가 있죠. 예, 그게 이제 포항이 이제 포항제철이 어떤 그 이제 조각 능력이 이제 뭐 한계에 도달하니까 또 다른 그 이제 제철소가 필요하다 해서 세운 것이 바로 광양 제철소죠. 예. 그다음에 일본 오사카에 물류센터가 있다라고 하네요. 그다음에 미국 캘리포니아 피츠버그시에는 US 스틸과 1986년 4월 1일 합작법인으로 설립한 내년 단순 아변 법인인 UPI. UPI는 USS 포스코. US 스틸이죠. USS가. USS 포스코 인더스트리 줄여서 UPI가 됩니다. 그 법인이 이제 거기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중국에도 있네요. 강소성 장가항에는 중국의 사강그룹과 합작으로 1997년부터 2006년 사이에 3단계로 완공한 스테인리스 스틸 제철소인 장강 포항 불수강. 굉장히 이름이 복잡하네요. 유한공사가 이제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포항제철이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그 본거지가 있지만 일본에도 있고 미국에도 무엇이 있고 중국에도 뭐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만큼 제철 일본, 미국, 중국 다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다 이렇게 뭔가 필요한 조직이 나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명칭은 초창기 한글 공식 회사명은 포항종합제철 주식회사였다라는 얘기죠. 영어 공식 회사명은 포항 아이언 앤드 스틸 컴퍼니 리미티드라고 되어 있고요. 외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약칭으로 포스코라고 호칭이 되었다. 그 후에 2002년 3월 포항 종합제철 주식회사라는 사명에서 주식회사 포스코로 변경이 되었다. 그러니까 포스코라는 그 이제 명칭은 정식으로 포스코로 바꾸기 전에도 영어 이름이기 때문에 영어 이름은 이제 포스코라고 썼던 거죠.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도 포스코라고 불렀던 거예요. 포항제철. 그렇게 불렀던 거를 이제 정식 그 명칭으로 바꾼 것은 2002년 3월이다. 죠. 한번 역사를 보겠습니다. 창립기. 우리 정부에서는 제2차 경제개발계획 1967년부터 71년까지입니다. 에 즈음하여 철강공업의 다각적인 전략성이 인정되기 시작하면서 장기적인 철강공업 육성 계획이 수립이 됐다. 67년이니까 제가 이제 국민학교를 막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 갔던 그 시기네요. 네. 하여튼 뭐 그래서 많이 얘기 들었습니다. 제2차 경제개발계획, 1차, 그다음에 3차, 4차까지 이제 갔었죠. 그리고 나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시해를 당하죠. 김정일한테. 10월 26일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이번 이달 안에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963년에 5개국 8개사 연합체인 대한국 제재 대한국제 제철 차관단이 결성이 됐네요. 이게 키사라고 줄여서 부릅니다. 그러니까 뭔가 포항제철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저 차관단을 만든 거예요. 왜냐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차관을 얻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차관하면 멋있는 말이지만 사실은 돈을 꼬은다는 얘기죠. 빚을 낸다는 얘기 되겠습니다. 1968년까지 예비협정, 기본협정, 추가협정 3차례에 걸쳐서 협상이 이제 성립이 됐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다음에 시사와 협상이 진행되면서 1967년 7월에는 포항이 제철소 입지로 결정이 됩니다. 같은 해 9월에는 대한중석이 종합제철사업의 주체로 선정이 되네요. 그러니까 67년 7월에 이제 입지 선정이 됐으니까 바로 10월 3일 날 그 이제 기공식을 하니까 3개월 사이에 이제 입지 결정한 다음에 3개월 사이에 이제 기공식을 뜰 정도로 하여튼 굉장히 스피드하게 진행을 한 거죠. 한국 사람들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잖아요. 좀 어려서 빨리빨리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도 했지만 그 빨리빨리가 사실 또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겁니다. 1960, 그리고 대한중석. 우리나라의 지하자원 중에서 쓸만한 게죠. 중석이죠. 텅스텐. 뭐 다른 지하자원 뭐 수출할 것도 없고, 근데 이 텅스텐은 그 채굴을 해서 수출도 많이 한 걸로 저는 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어, 그 회사 상태가 다른 회사보다는 좋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더군다나 이제 같은 그 중석이니까 제철에 관련된 그런 회사니까 사업의 주체로 선정을 한 거죠. 그다음에 1968년 4월 1일에 대한중석을 모태로 하여 포항제철이 창립이 됐다. 정부가 3억 원, 대한중석이 1억 원을 출자해서 자본금 4억 원으로 설립된 포항종합제철은
국영기업으로 운영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포항제철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박태준 회장이죠. 박태준 회장이 10월 24일 날 방송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박태준 회장이 아마 저때 아마 태어난 날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박태준 회장에 대해서 이제 그때 가서 다시 말씀을 좀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창업 인력 39명과 명동 유네스코 회관에서 창업식을 개최했다. 그런데 이제 포항제철이 정상화되기까지는 많은 난관들이 있어요. 뭐 사실 이건 유튜브에서 많이 듣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제철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자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당시 세계은행이 포철을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 이제 약점으로 이제 되어서 어, 이제 자금 지원이 안 되니까 진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말씀드렸던 키사 거기를 이제 박태준 회장이 간 겁니다. 가서 이제 포위 회장이 이제 그때 회장이었던 모양인데 자금을 좀 지원해 달라라고 했지만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거기는 세계은행에서 경제성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돈을 꿔주느냐. 그게 차관을 조달하는데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박대준 회장이 이제 귀국 길에 하와이를 이제 들렀는데 아마 기사에서 야, 그건 뭐 이렇게 어렵게 왔는데 뭐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못하니까 그럼 돌아가는 길에 하와이에 잠깐 들려서 좀 쉬었다 가라. 막 이제 이렇게 이제 배려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쉬라고 그랬으니까 뭐 여기저기 와이키키 해변에도 가보고 막 그랬을 텐데 음, 이제 박태준 회장은 그때 이제 고민을 한 거죠. 이걸 어떻게 자금을 해결할까? 그래서 이제 버티기는 이제 이해지가 작동이 돼 갖고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그게 바로 어, 대일 청구권 자금을 이제 이용하는 거였어요. 이제 한일 협정하면서 이제 대일 청구권 자금을 받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돈을 꿔주는 쪽에서도 이 돈은 어디에 써야 된다라고 그 자금의 용도를 갖다가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일 청구권이 이제 이런 데 쓰라고 이제 일본 애들이 준 거는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 괄호가 이제 그 내용입니다. 대일 청구권 자금은 10년간 분할하여 일본의 생산물과 인력을 갖다 제공한다. 그러니까 현물초잖아요. 현물초죠. 그것을 이제 현금 출자로 바꾼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응? 그래서 황제철이 이제 역사를 이제 이루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항을 보면은 아까 일본에 있는 제철에 관련된 기술 회사들이 기술을 공유했다라고 했는데 자금까지 지원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 그래서 일본의 도움이 없었으면 포항제철을 만드는 일이 쉽지 않았을 거다. 또 실패로 끝났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물론 일본이 이제 식민 지배를 했기 때문에 사실 가슴속에는 뭐 응어리가 남아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군국주의 일본하고 지금의 민주주의 일본하고는 어, 그렇죠. 같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구분해서 우리가 협력 관계를 가져가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요즘 정부의 이제 외교 정책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포항종합제철은 박정희 정부가 추진한 중화공업의 상징적인 존재가 됐다. 이거 정말 대단한 역사를 이제 이뤄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포항제철이 쭉 발전을 하게 되죠. 보면은 발전의 역사를 갖다가 제가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1976년, 78년, 81년, 그다음에 87년, 88년, 1990년, 1992년 계속 조각 능력을 갖다가 이제 증산을 시키죠. 그러니까 이미 1981년에 제2 제철소가 필요하다라고 필요성을 갖다가 이제 느꼈던 거죠. 그걸 이제 지금 광양제철소라는 걸 통해서 이제 현실화 시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포항제철이 민영화입니다. 1997년에 이제 방안을 발표를 하고 2000년에 이제 예,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 36%를 매각하면서 완전히 민영화가 됐다. 그다음에 어, 2002년에 명칭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포항종합제철 주식회사에서 포스코로 변경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세계화에 의해서 세계 속의 기업으로 변모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 이 국제 증권 시장에다 이제 상장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외국 사람들이 이제 포항제철의 주식을 이제
매입을 하다 보면 경영권을 방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또 생기죠. 참 이게 기업을 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업하는 사람들 보고 뭐 돈 잘 버는 놈들이라고 해서 뭐 세금 많이 매기고 응?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비난하고 뭐 그러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기업이 운영이 되는 거 아니에요. 조그만 구멍가게를 해도 골치가 아픈데 이런 그 어마어마한 기업을 운영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다음에 비전과 슬로건이 있습니다. 포스코는 2018년 7월 제9대 최정호 회장이 취임과 함께 회사의 새로운 비전을 위드 포스코로 선포를 했다. 그래서 비즈니스 파트너와 함께는 비즈니스 위드 포스코. 그다음에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자는 차원에서는 소사이어티 위드 포스코. 그다음에 신뢰와 창의 기업 문화를 만들어간다. 즉 인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people with 포스코. 이 세 가지 이 전략을 갖다 이제 제시를 해서 그 비전 with 포스코라는 비전을 갖다 이제 실천하겠다, 달성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보면은 또한 단순히 이윤을 창출해내는 경제 단위가 아닌 사회적 책임을 완수해 가야 하는 기업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게 돈만 버는 기계가 아니에요. 다 저런 사회적인 책임 또 사회적인 공헌을 통해서 국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발전하는 그런 이제 기업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것을 온 국민이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초대 회장은 박태준이죠. 정말 포철은 정말 짧은 기간에 세계적인 철강업체가 된 거예요. 창업 25년이라고 했는데 1992년에 10월 5일 날 회장직 사퇴서를 냅니다. 이건 10월 24일 날 방송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걸로 할게요. 어, 결국은 정치가 개입이 되면 저런 일이 발생이 되죠. 네. 그다음에 사업장은 60년대에 만들어진 포항제철소가 있습니다. 일일이 다 읽으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어찌됐든 농업 중심의 1차 산업이 중화공업으로 이제 바뀌어가는 그 길목에서 정말 큰 역할을 한 그 기업이 바로 포항제철이다. 2023년 스테인리스 조각 누적 생산량이 5천만 톤을 달성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구상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런 일을 갖다 시작한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이고, 현장에서 그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람이 바로 박태준 회장이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어, 이게, 그, 어떤 철강 수요는 늘어나고, 조각 능력은 한계가 있고, 포항제철이. 그래서 이제, 그 조각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만든 그 제철소가 바로 광양제철소가 되겠습니다. 1970년대 철강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이제 했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뭐 국가 경제가 뭐 엄청나게 발전하니까 저 때부터. 그래서 2019년 12월 조각 누적 생산이 5억 톤에 달했다. 어마어마한 그 발전을 한 거고 이 제철 산업의 그 성과를 이룩한 그런 그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이거. 뭐 이런 걸 놓고 뭐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은 안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살다 죽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철의 주요 기술이 있다라고 하네요. 뭐 이쪽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것은 제시된 자료를 보고 한번 어, 음미를 해보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파이넥스 공법이 있고 스트릿 캐스팅 공법이 있다라고 하는데 읽어도 잘 모르겠고 설명드리기도 어려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정지시켜놓고 한번 쭉 일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도 많이 받았죠. 포스코는 기업 지배구조 평가에서 2004년, 2006년, 2007년, 2008년 최우수 기업, 2005년에는 한해 빠졌는데 그건 우수 기업으로 선정이 됐었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다우존스, 다우존스 지속 가능 지수의 지속 가능 기업으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연속 선정이 됐다. 그만큼 포항제철이 기술적으로도 완벽하고 조각 능력도 어마어마하고 그다음에 경영면에서도 튼튼한 그런 그 기업이다라는 얘기죠. 네, 뭐 보면은 2006년, 2009년, 2011년 계속 이제 그 수상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최근 동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철강 전문 분석기관 WSD라고 되어 있습니다. World Steel Dynamics. WSD는 전 세계 36개 철강사를 평가한 결과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로 포스코를 9년 연속 1위로 선정을 했다. 이거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사실은.
제가 80년대 일본 출장을 다니면서 신일철이라고 그러죠. 신일철, 일본 제철. 그 회사를 보고서, 야, 언제 저 회사를 따라갈까 그랬는데, 어, 정말 2010년, 그로부터 한 2, 30년 지난 다음에 1위로 선정이 될 정도로 그렇게, 에, 뭔가 그 품질 면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조항 능력 면에서도, 그다음에 경영 면에서도 그렇고, 아주 훌륭한 기업으로 키워낸 거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2018년 포스코는 기술 혁신, 원가 절감, 가공 비용, 노동 숙련도, 구조 조정, 투자 환경, 고부가가치 제품 구성, 하공정 경쟁력 등 총 8개 항목에서 만점인 10점씩을 획득을 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지난해 2017년보다 0.06점 높은 1.37점을 기록해서 종합 1위로 등극을 한 그런 그 기업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모티콘이 지금 아주 물음표를 탁 내보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기업을 일궈낸 정치 지도자를 비난하고 있다. 이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태죠. 왜 그럴까요? 정말 한국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정말 진짜 궁금합니다. 정말 물음표를 내보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포항제철은 대한민국 근대화의 상징이었다. 이거 뭐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뭐 경부고속도로라는 그런 어마한 프로젝트도 있었지만 포항제철은 정말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울산 현대에 자동차 공장이 생기고 이게 제철이 없었으면 뭐 아무것도 못했죠, 사실. 근데 그게 이제 모든 그 산업이 이렇게 그 얼기설기 그냥 오밀조밀한 그런 그 망같이 서로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같이 된 겁니다. 그러나 인간 세상은 흥망성쇠가 있죠. 네. 그건 요즘 그 삼성 쪽에 대해서도 좀, 어, 뭔가 좋지 않은 얘기들이 자꾸 이렇게 들리는데, 정말 이런, 어떻게 보면 지금 위기예요.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위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위기를 우리가 슬기롭게 잘 극복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뒀어도 경제가 발전했다. 어?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홈집을 내기 위해서 하는 소리죠.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었어도 경제 발전됐다. 이런 걸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정신 나간 학자죠. 네. 누가 했어도 그리 된다. 정말 정신 나간 사람들의 헛소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산업화가 성공을 한 거에는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통찰력 있는 지도자가 있었고, 그다음에 걸출한 능력을 갖춘 일꾼 박태준 회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거두경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그, 아, 우리 역사의 한 단면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뿐만 아니라 확신을 합니다. 믿습니다, 저는. 뭐, 혹시 믿지 못하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평생을 마치면 됩니다. 자, 오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개천절이라고 했죠. 홍익인간의 세상을 이제 만들고, 그 다음에 독일 쪽에서는 오늘이 재통일이 된 날이죠. 독일의 통일은 비스마르크가 한 통일이 통일이죠. 윌리엄 5세인가요, 그때? 근데 이제, 어, 윌리엄이 아니라 빌헬름이죠, 독일 발음으로. 독일의 재통일은 동독과 서독이 합쳐진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그리고 동독과 서독이 합쳐서 지금의 독일을 만든 것이 어, 바로 오늘이 되겠습니다. 독일의 재통일. 이 내용 영상에 그 내용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링크를 걸어놓겠습니다. 참조를 해주시고요. 독일 재통일에 아주 참 깃발이 그 휘날리네요. 음, 그렇다고 해서 독일의 통일하고 우리의 통일하고 1대1 그 배치를 시킬 수 없습니다. 상당히 그 바탕이 다르기 때문에 독일의 통일을 보면서 또 감상에 빠질 필요도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이상 뭐 개천절, 그다음에 독일 재통일 뭐 이런 기념일이 있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개천절. 정말 중요한 그 우리가 자꾸 그 단군을 신화를 하는데 단군은 신화가 아닙니다. 뭐 신화하니까 무슨 뭐 고추 마늘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곰, 뭐 호랑이 그는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거기서 나온 게 홍익인간이잖아요. 네, 하여튼 그러한 기념일 중요하지만 1968년에 있었던 포항대첩의 책임 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많은 그 생각을 해야 될 그런 사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민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